정경욱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대주십시오. 그 요즘 뭐 미디어 대변인 이야기들이 많던데 예. 국회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희가 원래 출입증이 나오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시기를 달리해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초반에 임명되신 분들은 출입증 카드 자체를 그대로 받아서 출입증이 있으면 본청 들어갈 때 신분증 제시하거나 하지 않고 일반 공무원분들이랑 동일하게 예. 출입을 할 수 있고 예. 또 대변인실이 그 카드가 있어야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처음부터 뒤에 임명되신 분들은 뭐 TO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입증 카드를 받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임명 보류된 대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입증 카드 기간이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대변인단에 대변인실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분, 두 분 정도밖에 그러니까 없는 걸로 알고 여의도 있습니다. 중앙 당사 출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국회 본청에 그렇죠. 예, 대변인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 당사 출입은 문제가 없고 거기도 저희 카드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드 자체가 예. 기간 만료로 아예 작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정경욱 대변인님 포함해서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께 들이 지금 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하니까 일부 좀 사람들이 조금 겁을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분들이 이제 방송 나가서 촌철살인 날리는 발언들이 네. 너무나도 이 꽂히기 때문에 뼈 때리는 발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습니다. 미디어 대변인 이 제도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대변인들이 원래는 이제 서면 논평만 주로 그렇죠. 위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자분들이 기사로 받아서 배포를 해줘야지 일반인 분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냥 당직자분들끼리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미디어 대변인들이 활동을 하는 덕분에 직접 방송에 나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좀 당의 기조하고 약간 다르더라도 개개인이 각자가 원하는 생각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분은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미디어 대변인 제도는 전에는 없었어요? 전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거죠? 예, 사실 당의 당원 당규에는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냥 다 대변인입니다, 지금. 그런데 미디어 대변인이라는 좀 세부 섹션을 조금 만들어서 활동을 좀 장려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제가 방송사 출신이라서 뭐 그런 쪽은 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가령 지상파나 종편에서 이제 패널들을 초대를 하면 한쪽은 민주당 지지 성향의 패널, 네. 그럼 한쪽은 국민의힘 지지 성향 패널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아니고 한동훈 지지 성향, 예, 맞습니다. 또는 유사 짜가 우파주의자, 뭐 위장 우파, 뭐 이렇게 해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의 아나운서까지 앉으면 예, 맞습니다. 사실상 세 명 다 국민의힘을 그냥 맹폭하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공정하지 못한 그런 토론이 예. 또는 대담이 이루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디어 대변인들이 막 나가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 실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요. 대변인들이 활동을 하던 이제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예. 저희 대변인들이 속속 잘리고 있습니다. 잘리고 있어요? 예, 레거시에서 원치 않는 뭐 비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자마자 방송에서 이제 출연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이 미디어 대변인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왜 그거 있잖아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걸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바로 다 납작 엎드려 버리잖아요. 예, 저는 사실 SBS가 그런 의견을 낸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또 간만에 언론의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나름 노조이긴 하지만 그런 의견을 보여줘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왜 이제 와서 본인들의 권리가 제한당하니까 이제서야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인가?
그동안에 있었던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 한번 내지 않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론인들도 이거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언론이라고 붙여줄 때 사실 이 아시아 지역에 언론이 있는 곳은 한국하고 일본뿐이거든요. 뭐 중국이나 뭐 저런 데 언론이 없어요. 매체가 있을 뿐이죠. 네. 선전 매체. 네. 그럼 언론이라고 불러줄 수 있으려면은 권력에 대한 비판, 견제, 감시 역할을 하는 저널리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널리즘 기능을 탄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금 SBS 사태에 대해서 성명을 안 낸대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야 이거? 언론이에요 이거 지금? 매체였나? 어? 이익 집단이죠, 그냥.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들께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원내 진입한 야당, 유일한 야당 원내 진입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나 이론들을 이렇게 설파하는데 자꾸 이제 지상파나 올드 미디어 제가 이제 새롭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래식 언론. 예. 재래식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죠. 결국은. 네. 그 미디어 대변인들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청년들이 좀 다소 거칠 수도 있습니다. 거칠기도 하고요. 워낙 솔직한 세대 아닙니까? 예, 저만 해도 이제 그 세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저만 해도 약간 어떤 발언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반면에 청년들은 사실 거침이 없습니다. 저희 미디어 대변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막으면 청년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의견을 내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치 발전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본인이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정치인의 역할이자 의무이자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또 혹은 그런 청년 정치인들의 발언 때문에 조금 무리가 일었다고 해서 그 청년 정치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은 좀 너무 기성세대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백악관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몇 살인지 아세요? 그 2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인데 예. 그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 기자들하고 막 싸워요. 예. 예를 들자면 뭐 바이든 정부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막 이렇게 싸워요. 공격적으로. 네. 우리도 좀 그런 대변인 좀 보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다소 뭐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저는 청년들이니까 그런 실수들도 좀 어른들의 관용으로 보아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본인들에게 오는 그런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기득권을 계속 지키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께 아주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사람입니다. 예, 지금 뭐 20, 30대들이 우리에게 다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그 부분이 왜이겠습니까? 저는 이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 레거시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만 취합하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 본인들의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전파해주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 이런 청년 미디어 대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를 보여주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당의 자양분이 될 것이고요. 결국 보수의 가치를 지켜가는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쭉 보면 뭐 특정인을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이 정치판에 들어온 것은 그 87년 그 헌법 체제 이후에 YS의 3당 합당 네. 90년이거든요. 예. 1990년. 그래서 뭐 그때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YS가 들어와서 신한국당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젊은 피 수혈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뭐 김문수, 홍준표 뭐 등등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40대 중반,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많은 젊은 피들이 수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소위 말해서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기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그때는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수명이 평균 수명이 거의 90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0대도 아직까지 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때는 그렇게 빨리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 뭐 육선도 하고 말이죠. 네. 광역자치단체장도 좀 해볼까? 이제 노후 대책으로 내가 한번 광역자치단체장 한 3번만 하면은 3, 4, 12년 동안 어디 가면 대감 소리 들으면서 가면 모두 뭐 도지사님, 시장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후배들에게 양보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당을 이렇게 뒤흔들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영입해서 명시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한 게 아마 박근혜 키즈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이준석, 손수조 아닙니까? 예, 이준석은 어찌됐든 창당을 해서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나름대로. 예, 뭐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왔고 또 예. 손수조 대변인은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활발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표현하고 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 정치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존 정치인들과 비견해도 예,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라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세대가 청년 정치인이었다가 자라온 정치인이 없다라고 저는 오히려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그 오늘 공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공천 기조 중에 하나가 청년 공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공천이 결국엔 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그러니까 의원들 위주로 되어 있지 단체장 쪽은 청년들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청년들이 나가기 어려운 분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키워왔던 청년들이 있었다면 후보 정도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 커서 예, 그 지금 이것은 제가 뭐 누굴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이상규 당협위원장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성북구 을에서 우리 당으로 친다면 사실은 험지입니다. 그런 곳에서 당협을 이끌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컷오프 당한 것이 조금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텐데 서울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선거의 경선을 경험해 봄으로써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역량이 커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다음 세대의 정치인들을 좀 키워주는 문화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천 기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020년 총선이 있고 나서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총선 백서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는 총선 백서가 비교적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전국을 돌면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저기 어디 충청 지역인가 어디 갔는데 40대 여성 공무원 인터뷰했어요. 그분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 같다는 영감님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정당이다. 이렇게 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왜 국민의힘 당은 나이 많이 드신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만 다 거기서 국회의원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바닥에서부터 큰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저 경기도 어딘가 가면은 구의원부터 시작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여성 정치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잘 안 보인다. 이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에서 오래 정치한 중진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당의 지금 기둥, 대들보까지 흔들어 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좀 이런 기조 때문에 지금 사실
서울 경기 쪽은 후보 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은 또 기득권을 찾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만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후보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좀 우리 당의 현실, 우리 당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에 36세던가요? 김영남 후보라는 사람이 예,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분 경선 갑니다. 예, 36세예요. 이분이 20년 정도, 뭐 20년도 아니죠. 10년 정도 정치를 하고 나면 굉장히 또 어떤 인재로 자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 문화가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예, 우리 당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진 분들께서 물론 당연히 노련하게 정치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진 분들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그 노하우와 경륜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장을 또 마련해 주셔야 이들이 커가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당선돼서 나는 내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만 고수하시면 그 다음 세대는 누구에게 정치를 배웁니까? 예, 보고 배우는 것과 옆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은 또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모두가 다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히 우리 당의 어른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나이가 69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56세, 만 56세인데 지금 당대표가 만 56세이니까 당대표보다 나이가 많거나 정치 오래 한 사람들 굉장히 지금 불안해합니다. 예. 왜? 2028년도 공천에서 잘릴까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가 2028년도 국회의원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으니까 마구 대하는 거예요, 마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해서 2028년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면은 이 당이 진짜 확 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온갖 내부 세력 등이 등장해서 애를 먹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안에서 보면 훤히 보이죠. 좀 많이 보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뭐 정치에 입문한 지 사실 저는 오래되지도 않았는데요. 예.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사실 이제 고관여층이 되면서 느끼는 바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뭐 일일이 어떤 분 뭐 호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아마 30대였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누구신지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아마 당사자 본인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예, 더 강한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부분도 많고 또 우리 당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신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유권자분들이 그만큼 오래 해먹었으면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하고 그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또 우리 당이 원하는 것들을 지켜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또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분들과도 어떤 대화나 그분들께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당은 특히나 원내에 계시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원외에서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또 지금 뉴미디어가 해나가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외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의 뭐 큰형님 원로라고 해서 실제 원내에서 다툼이 날 때 중간에서 중재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이 그런 어르신들이 좀 부재하다라는 거는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탄핵도 거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실이 된 것 같긴 한데요. 그분들도 의견을 내실 때 본인의 어떤 정치 성향이나 본인과 친한 분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는 거 말고 좀 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다툼이 있을 때 조정을 해주시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집안 싸움 났을 때
예. 아버지가 형제 중에 큰아들 뭐 작은아들 있는데 큰아들 편만 들면 작은아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예, 작은아들이 집안일은 더 많이 하는데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큰아들 편만 들면 그 집안이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어른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시기니까요. 요 이제 이슈를 좀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잘한 일은 뭐고 잘못한 일은 뭡니까? 잘못한 아까 아쉬운 점은 조금 청년 네. 부분 조금 아쉬운 거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공관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당에 지금 좀 청년 인재들이 부족했던 육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단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중진 컷오프나 또 그 지역의 특성 뭐 이런 것들 인물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심사숙고하신 거는 충분히 노고를 알겠습니다만 사실 당원들이나 또 출마한 후보자, 특히 컷오프된 분들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컷오프 되었으나 알겠다. 내가 그 부분은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후보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나도 돕겠다라는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고 지금 현직 의원 자리를 내놓고 나와서 입후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그냥 말씀드릴게요.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6선이나 하셨어요. 사실 국회 부의장을 하시고 당의 어른인데요. 그냥 이렇게 컷오프를 당하면 얼마나 망신스럽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그래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이 나름 카리스마를 지금 발휘하시면서 조절을 하시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아쉬운 점, 현장에 이런 뭐 예를 들면 선거 이제 본부가 차려지지 않습니까? 각 그 후보들 간에 이게 언론에 나오기도 좀 애매하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현장에서 그 캠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공관위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떤 후보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아마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소문들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한 조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분을 돕기 위해서 또 그 선거본부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주호영 한 분만 컷오프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지지하고 같이 돕겠다고 나왔던 그 선거본부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TK 같은데 상향식 공천해서 경선하고 열심히 지역에서 기반을 만들고 원내에서 정치하고 있던 분들, 심지어 당협위원장도 내몰고 그냥 중앙에서 공천 받아서 그분이 그냥 당선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좀 나름 전략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이정희 위원장님이 굉장히 달변가시라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언론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100% 납득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 정도의 설명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씨가 자연인 한동훈 씨 주말에 그 서울 제기동의 경동시장에 출연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 박종훈, 배현진, 안상훈 또 현직 원외당협위원장 김경진까지 나타나가지고 무슨 쇼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일단 그것은 개파 정치가 맞을 거고요. 개파 정치. 그리고 일단 만약에 그 한동훈이 후보로 등록을 한다, 출마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 활동 뭐 좋습니다. 예, 다 좋은데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당에 빚을 지고 지금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 방송 언론에 떠밀려서 한 거죠. 그것도 사과 방송을 하셨지만 그 방송에서 사과의 뭐 어떤 자세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제명됐을 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던 분들도 오히려 그래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감추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명은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왜 이 제명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막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분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본인이 정말 당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자숙하거나 혹은 저는 험지 출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험지 출마하셔서요. 본인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신다면 험지에 가셔서 당선돼서 돌아오시면 아마 우리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살 겁니다. 그 희생 정신과 당을 위한 정신,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것이 진심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가마 타시기만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모습 정말 기대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롯데자이언츠 야구복 입고 백 넘버 11번 그 돌아가신 고 최동원 선수 대한민국 야구 프로야구의 그 영원한 전설 무쇠팔 최동원 선수의 그 백넘버 영구 결번입니다. 그 롯데자이언츠에서는 11번을 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입고 부산 사직야구장 돌아다니는 사진이 이렇게 있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출신으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부산 사람들이 사투리 쓰면 저게 제정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연인 한동훈 씨는 험지에 가서 희생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전혀 없으시죠. 대구나 뭐 지금 부산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디 가서 재보궐선거 출마해 볼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니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된다. 그 현명하지 않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왜 그런 이야기 왜 했을까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를 차치하고 어쨌든 정치적인 감이 그래도 있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대구든 부산이든 한동훈이 출마해서 거기는 뭐 보수면 다 찍어주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 뭐 TK나 PK 분들이 어려운 우리 당의 형편을 생각해서 우리 당을 지지해주고자 하는 것이지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 개인을 지지해주려고 할까라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대구 방문했을 때도요. 본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서문시장이 북적북적했던 것은 압니다만 사실 그곳에서 한동훈 씨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아요.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서 그래서 대구는 그 이후로 발길을 끊으셨죠. 그래서 부산에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부산 분들이 지금 나름 우리 당에 대한 불만, 불평 표출이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한동훈 씨 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대구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당에 대한 불만을 발판 삼아 내가 득표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착각이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특히 이제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우리 대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대구는요 6.25 때도 버텼고요.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 그 전쟁이 나면서도 단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끊임없이 뭐 국제보사 운동하면서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쉽게 공략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김부겸 뭐 대구시장 출마 이야기 하는데요. 과거에 한번 그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근데 거기는 수성구이지 않습니까? 수성구는 조금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외지에서 온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전형적인 대구 특성을 가진 곳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구 전역으로 본다면 김부겸 씨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오늘 정경욱 대변인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좀 뭐 속상하고 잡음이 있지만 저는 후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공약들을 가지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경선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당연히 이제 투표에도 꼭 임해 주셔야 되고요.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우리 당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독재 시대로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 꼭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구에 대한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가시면서 시정의 공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제가 대구에서 자라기도 했고 또 친척들이 대구에 많이 살아서 대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분양하다가 빈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대구도 지금 뭐 새만금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대구에도요 이제 대기업 유치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한 발짝 또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는 좀 대구 시정을 잘 운영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대구가 정말 진짜 발전해서 제가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이게 지금 짠한 마음이 아니라 뿌듯하게 난 대구 출신이야. 대구 너무 좋아. 대구 가서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